법원이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혜수 씨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고발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준비됐습니다. 가볼까요? 한번 가봅시다. 예!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다섯 번! 빠밤 봐라 신분증 추크추크추! 빠밤. 자, 한결에 청와대를 물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먼저 민동기 요원이 적발해온 세계일보의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보도인데요. 이게 제가 그냥 이런 보도가 많아요. 몇 개만 그냥 골라서 찍어 왔는데요. 이게 왜 가짜뉴스입니까? 연세대하고 홍익대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사학 중에 그 돈이 제일 많은 학교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수천억 원. 교육부가 최근에 네. 첫 종합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니 이 학교의 역사가 몇 년인데 첫 종합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안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 되게 신기하다. 얘네 학교는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뭔데 지금까지 용가리 통뼈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런 비보도적 이 자체도 네. 놀라운 거지만 이 종합 감사 결과 교수가 자기 자녀한테 학점 A+ 주고 동료 자녀 부정 입학 도와주기도 하고 홍대에서는 학위 논문 재탕 연구비 타고 심지어 나중에 저 참고 기사 할 거지만 네. 룸사롱에도 가서 뭐 몇 천만 원씩 긁고 뭐 이런 게 다 적발이 됐어요. 정말 종합 비리 세트. 학교 돈으로. 이 다 지금 그러니까 비리가 적발이 된 겁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정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사학에. 이번에 당장 지금 1,000억을 뿌리잖아요. 네. 대학에다가 네. 애들 학생들 등록금 감면해달라고 하니까 네. 그 감면에 지원하기 위해서 네. 1,000억을 뿌리는데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학교 연구 지원금 뭐 각종 들어가거든요. 근데 감사를 처음 했어? 처음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얼마나 비리가 많이 터져 나옵니까? 네. 그 많은 비리 중에서 네. 연대대학원은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 전형 자료 1,080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적발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비리 가운데 네. 세계일보가 선택한 제목은 바로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 서류 무단 폐기. 1,080부 가운데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 서류 무단 폐기한 것만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진짜 그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구나. 다른 엄청난 비리가 지금 많이 적발이 됐는데 세계일보 눈에는 그것만 보여.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40만 건이라고 하는 조국 관련 기사가 작성 가능했던 거예요. 네. 조국만 보이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저 세계일보 말고요. 몇 개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 한국일보 한번 볼까요? 네. 자료 폐기.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 의혹 끝내 못 밝힌다. 야, 근데 사실은 이런 자기 자녀한테 A 학점 주고 동료 자녀 부정 입학 시켜주고 이런 거가 더 큰 기사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사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천 건이 나왔는데 네. 지금 100년 만에 첫 종합 감사를 한 거잖아. 그렇습니다. 연대가 지금 100년 넘은 학교니까 네. 100년 만에 첫 감사를 했는데 조국만 걔들 눈에는 보이는구나. 또 몇 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면 돼요. SBS, 습스. 여기는 조국 아들 포함 입시 서류 폐기. 이 되게 웃겨요, 이것도. 이것도 의도적인 게 아니라 대학원생 그 해명을 보니까 대학원생들이 보통 과에서 관리하니까 네. 업무 인계하다가 그냥 이렇게 망실되거나 그냥 실수로 버린 거야. 네.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 중에서 조국 장관 아들 것도 있는 거지. 그냥 포함된 거죠. 이를테면 거기. 의도적으로 조국 장관 아들의 어떤 혐의를 이를테면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망실, 네. 뭐 이렇게 은닉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서 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SBS 제목은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더 악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 딸 A뿔 주고 이거는 범죄 혐의죠. 주고 조국 아들 포함 입시 서류 폐기 연대 비리 적발. 이건 실수야. 이거를 조합을 맞췄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 옆에다 딱 나란히 요거를 끼워 넣으니까 네. 이것도 범죄적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지. 마치 예수님을 살인자 강도랑 같이 십자가를 형을 부여함으로써 그 예수가 했던 행위를 그 동질의 범죄로 보이도록 하는 네. 그런 이미지 사기거든요, 그게. 네. 이게 마찬가지로 자기 딸 A 준 거 정말 극악한 이거는 학문적 범죄잖아요. 네. 또 옆에다가 실수로 그 수많은 입시 서류들이 폐기가 됐는데 네. 마치 조국 아들 것만 이렇게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폐기된 것처럼. 1080부 진짜 SBS 못됐다 니들. 서류 폐기한 것 중에 저것만 눈에 들어오는지. 야, 진짜 사악하다. 네. 사악함이 참고 하늘을 기사 찌른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뽑는 게 맞죠. 교수끼리 짜고 자녀를 부당 입학을 시키고 직원 채용 때는 또 대학별 차등 지원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예. 그리고 연대가. 또 하나 가져왔어요. Financial News. 개교일의 첫 종합감사에서 비리 무더기 적발. 요게 맞지. 개교일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것도 웃긴 건데 사실 비리 무더기 적발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맞죠, 이게. 그럼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제목 뽑기입니다. 예? 이렇게 제목을 뽑아야죠, 사실상. 룸사롱에서 1,700만 원을 결제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뭘 하면 1,700만 원이 나와? 예? 소주를 1,700병을 시켰나? 아니 1,700병을 시켜도 1,700만 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10,000원 받을 수도 있잖아. 소주를요? 아니 룸사롱이니까. 아무튼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넘쳐났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걸 하고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가봤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조국 교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기사 이렇게 쓰지 마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왜 언론들은 나를 연관시키냐. 왜 나를 엮어? 네. 안심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네. 연세대와 관련된 사실 입시 비리인데 네. 연세 제가 개교일의 첫 종합감사면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썼어요? 왜냐하면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이 최장기 재단 이사장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는 사실상 조선일보가 통치하는 학교예요. 매 눈으로 네. 어떻게 썼어요? 조선일보를 스캔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기사가 없습니다. 아예 안 썼어? 없습니다. 대박 사건. 개교일에 100년 1세기 만에 처음으로 감사받았는데 연세대가 엄청난 비리가 나왔는데 자녀 부당 선발 조국 전 장관 파문이 불거졌을 때 얼마나 엄청 썼지. 촛불을 막 들라 막 없습니다. 조선일보 안 썼어요, 기사? 없습니다. 역시 여기서 진실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피가 네. 뭐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네네. 조선일보 지낼 거니까 연세대학교. 네. 아무리 조국이 미워. 네. 조국을 조지는데 쓰고 싶잖아 이거를. 네. 근데 지낼 거니까 안 썼어. 안 씁니다. 피는 물보다. 그래도 진하구나. 중앙일보는 인터넷에서라도 썼어요. 성대는 이번에 감사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썼겠지. 지면에는 안 실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썼어. 하지만 조선일보는 네. 없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꼼꼼합니다. 네.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네 거에는 절대 손 안 대요. 아무리 조국이 미워도.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 파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비리 의혹은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 비리 심각성에 비해서 아까 뭐 몇백만 건이요? 140만 건. 하루에 4만 건. 이게 이 기사야말로 그 정도 기사를 쏟아내야 될 상당히 비리 백화점인데 안 씁니다. 생각만큼 많이 안 써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안 썼다는 것은
기득권,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봤을 때 이건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종의 텔레파시가 쫙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이지 않는 기득권의 연대가 네. 하나로 공감이 된 거죠. 그래요? 아니 지면에 지면에. 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선일보 제가 오늘 기사 없다고 한 거는 정민호 선생님이 네. 7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 있다 이렇게 댓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면에 없습니다. 지면에 없다는 네네. 얘기였다고요. 네. 기자들한테는 지면이랑 인터넷이랑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신문에 나야 사실은 기사가 출고됐다라고 기자들이 인식할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인터넷은 거기에 비해서 덜 보고 상당히 마이너하게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면 위주로 해서 사실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겨레 뭐 기사 가져온 그런 게 다 지면 네. 중심의 기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요거 가짜 뉴스로 가져왔어요. 한겨레 탁현민 기사.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거죠. 요런 기사. 네. 제목이 한겨레 가기 싫어서 제가 깨끗한 청정 고발 뉴스의 네. 속보를 제가 가져왔어요. 아. 네. 김미란 기자. 네네. 네, 기사 잘 씁니다. 네. 김미란 기자. 한겨레에서 이런 기사를 썼대요. 박준용 단독 빌라도 아니고 네. 아파트도 아니고 단독 주택을 향한 꿈. 네. 탁현민의 작품 뒤엔 측근이 설립한 노 바운더리 있었다. 야, 이 진짜 악질적인 기사의 대표. 한겨레 마지막 기대를 접었다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기사 때문에. 청와대가 이거 네. 완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청와대가 탁현민이 이뻐서 일감 몰아주기 차원에서 수의 계약했다. 그리고 보니까 22건이나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청와대가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약간 제가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해서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 한겨레 신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정말 한겨레에 대한 일말의 기대 또는 연대의식, 저도 아주 정머리가 딱 떨어집니다. 이 기사 보면서. 뭐냐면 청와대 정부 행사 22건 수주가 특혜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인데 네네. 이걸 1면이랑 8면에 실었어. 네. 1탑 8박. 이거 어마어마하게 세게 아젠다로 밀고 싶을 때 쓰는 기사 배치잖아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청와대와 정부로 뭉뚱그려가지고 22건이라고 했어요. 네. 기사를 제목 뽑은 거 보면은 노바운더리 22건 해서 청와대를 카운터파트로 하니까 마치 이게 다 청와대에서 22건 한 것처럼. 네. 근데 실제로 청와대가 행사한 건 3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2건이 아니라 네. 3건이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19건은 각 정부 부처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왠지 특혜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 행사는 아시다시피 1급 보안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선일보에다 그럼 광고를 할까?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 행사 기획할 업체 입찰해 주세요 이렇게 광고해야 되나? 안 되죠. 그 다 동선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성격상 수의계약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믿음기 신생업체였다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그럼 대기업만 계속 일을 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수백 건의 행사가 청와대 행사로 나갔는데 네. 그 중에 3건을 한 거야. 3건. 응? 3건을 한 거야. 네. 이걸 가지고 미뤄줬다.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훨씬 더 많은 행사를 더 따낸 업체가 수두룩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업체들은 왜 기사를 안 쓰냐 이거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탁현민을 욕하더라고.
왜 저거밖에 안 했냐? 3건에 8,900만 원밖에 안 받은 거야. 과연 한겨레가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탁현민이라고 하는 연출가는 어마어마하게 이 이른바 사회성이 있는 문화행사 연출 기획의 최고입니다. 근데 이명박근혜 치하에서 한겨레가 알 거 아니에요. 네. 탁현민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심지어 제주도 내려가 있었어요. 거의 일감 다 끊겼죠. 안 주죠. 네. 뭐가 이쁘다고 탁현민한테 일을 줘요. 손가락 빨면서 지날 때 탁현민한테 한겨레가 뭘 했냐고, 뭘 해줬냐고. 응? 그래서 이제 그나마 3건밖에 안 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청와대 행사는 급히 이렇게 일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자기 잘 아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주고 부탁을 한 거야. 네. 오히려 애들한테 열정페이로 일 시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건에 9천만 원도 안 되면. 그래서 오히려 탁현민 이 바닥에서 욕먹을 짓을 한 거라고 사실은. 제가.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그 일반 부처에서 한 것까지 합쳐서 특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정말 실망스럽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가 요거 보니까 그 한겨레 방송이 있잖아요. 한겨레 TV. 네, 한겨레 TV라고 있는데 거기 봤더니 이제 지금은 바꿨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또 다른 박원순 점점 탁현민 측근 특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었어요. 이제 요거는 근데 그때 캡처해놔가지고 못 바꿨네. 네. 지금은 요렇게 돼 있어. 박원순 고소 사전 유출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그 박현민 근데 이 탁현민 측근 특혜는 여전해요. 네. 물음표. 특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팩트가 자신 없는데 냄새를 풍기고 싶을 때 물음표를 쓰잖아요, 기자들이. 탁현민이 측근한테 특혜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효과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물음표로 법적 책임을 살짝 비껴나갔지만 이거 대단히 비겁한 짓이거든요. 자, 이러면서 제가 한겨레 TV를 보니까 네. 계속 후속 속보를 쓰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방송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막 지들끼리 웃어. 희덕거리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농담 섞어가면서 하는데 네. 이런 엄청난 탁현민이라고 하는 인간과 청와대를 뒤흔들 만한 이런 기사를 한겨레가 쓸 때는 좀 경건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는 거 보면서 저는 여태까지 한겨레가 배고픈 조중동이다라는 얘기할 때마다 네.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아닌 기자들 많은데 라며 좀 이렇게 심정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달리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한 500명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한겨레 딱하고 한심합니다. 자, 두 번째 가짜 뉴스인데요. 예. 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네. TV조선에서 그 중계차로 마치 무슨 뭐 올림픽 중계하듯이 현장 중계하듯 네. 쫓아가면서 네, 지금 노회찬 의원을 실은 앰뷸런스가 세브란스 병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계 방송을 했던 기억 나시죠? 진짜 보면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근데 채널A가 그 짓을 했어. 또요?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계속 시신 운구 영상을 반복하면서 추측성 발언을. 네, 예. 요거는 방통심의로 여러분들이 좀 신고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아직 신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치시고요.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채널A PD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야 됩니다. 채널A 양복 입게 좀 해주세요. 신청 좀 해주시고. 네. 자, 이게 노회찬 의원 때도 이
TV조선이 한 짓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계를 하고 그 현장 상황 무슨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근데 이 TV조선이 처벌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안 받았습니까? 처벌을 안 받았어요. 허허. 그때 당시에 MBN도 좀 위험한 방송을 당시 했는데 네. 노회찬 TV조선 보도는 의견 진술에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처벌할 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유였어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 8월 그러니까 촛불 이후의 세상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일제에서 해방도 안 됐지만 백선엽한테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여전히 전두환 시대 또는 이명박근혜 시대로부터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2018년 8월에도 저 따위 TV조선의 죽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보도가 처벌 안 했어요. 이게 실제로 품위 유지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 자살 묘사 생명 존중 뭐 이런 조항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이 규정에. 네. 그런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막연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처벌 안 했습니다. 허허이. 처벌받지 않은 부정은 네. 단죄되지 않죠. 그렇죠. 단죄를 해도 재발할까 말까인데 네. TV조선 그랬는데 괜찮았어? 그런 거 보고 채널A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통심의위원회랑 방송통신위원회 제일 중요한 개혁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나 허술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왜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방송국부터 점령했잖아요. 네. 쿠데타 하면 방송국부터 갑니다. 그리고 전쟁 나거나 테러 나면 제일 먼저 군대가 보호해 주는 게 방송국이에요. 왜? 방송국이 넘어가면 선무 방송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국민들의 가장 이 인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으면 방송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처벌 안 하고 있어요. 채널A도 이번에 못합니다. 심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톡방이었습니다. 빠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